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8일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이재명이 그러니까 내일 모레 이틀 뒤인 2월 10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게이트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합니다. 이재명 측은 주말인 11일 또는 12일 출석하겠다고 했지만 이번만은 검찰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조사할 분량이 많아 10일 오전 9시 30분 출석을 요구했는데 이재명은 최고위원회 일정을 소화한 뒤에 오전 11시에 출석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민주당 대변인 말이 이렇습니다. 민생을 챙겨야 하는 당대표의 사정을 애써 외면하며 집요하게 주중 출석만 요구하는 태도는 유감스럽다. 민생만 챙긴다고요? 그러면서 지난번 제출한 서면 진술서를 이번에도 활용할 방침인 것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번 추가 조사에서도 지난번 제출한 서면 진술서의 내용으로 답변을 하는 등 방어권을 적극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은 변호사입니다. 진술서를 하나 내어놓고 진술서에 답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이 방어권 행사라고 하니 기가 참 막힙니다. 세간의 관심은 이재명 영장은 언제 칠까? 바로 이 문제 소유였습니다. 이미 성남FC 후원금 사건에 대한 조사는 끝났습니다. 게다가 검찰은 최근 김만배 등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를 했죠. 그 57쪽에 이르는 공소장에는 이재명의 이름이 무려 146번이나 언급이 됐습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재명은 김만배의 지분 절반을 받는 것을 정진상으로부터 보고받고 대장동 개발을 결재했습니다. 이재명은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김만배에게 내 지분 절반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인했다. 그게 공소장 내용이죠. 그랬으니 검찰은 언제든 이재명에 대한 영장을 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당장 이번 주말에도 말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 지난 주말 장외로 나간 것은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어제는 이재명에게 또다시 악재가 쏟아졌습니다. 김승태의 금꼬지기로 알려진 김승태의 매제 김모라는 자, 이 자는 상방울 재경 총괄본부장을 하고 있었죠. 이 김모가 이르면 주말에 태국에서 송환이 됩니다. 김모는 검찰의 본격 수사 직전인 작년 5월 말에 캄보디아로 출국했는데 작년 12월 초 태국에서 검거되어 현지 법원에 송환 거부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송환 거부 재판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을 인정하고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김승태가 귀국을 설득하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국은 김모를 강제 추방하는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결국 김승태처럼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아 출국을 하는데 이 기내에 올라타면 곧장 이 체포영장을 집행하게 됩니다. 이 김모는 이재명에게는 정말 재앙입니다.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 상마거리 북한에 돈을 지급한 내역을 비롯해서 그리고 그 유명한 사건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증명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김모는 상방울 자금 전반과 그리고 김승태의 자산을 관리하는 금꼬지기입니다. 검찰은 2월 4일 김승태를 기소하면서 8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해 북한 측에 전달한 혐의 그리고 이화영에게 3억 3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 또 상방울 계열사 자금 43억 원과 그리고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의 자금 592억 원에 대한 횡령과 배임 혐의 또 계열사 전환사채 그러니까 희비 발행 과정에서의 주가 조작 혐의 마지막으로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김승태는 자신은 이 큰 틀의 지시만 했을 뿐 세세한 자금 흐름은 모두 자신의 매제인 금꼬지기 김모가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결국 김모의 진술에 따라 비자금 출처 및 전달 과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이 경우 대북 송금에 사용된 800만 달러의 출처와 함께 이재명이 경기지사 시절인 2018년 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사 수임료를 전환사채 20억 원과 그리고 현금 3억 원 등으로 대신 냈다는 의혹인 바로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그 실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게다가 어제 이재명에게는 또 하나의 재앙이 떨어졌습니다. 7일 오전 7시 30분 김성태 해외 도피를 돕던 수행비서 박모가 바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국내로 압송이 됐습니다. 그러나 박모는 아직까지는 김성태와 이재명의 관계 그리고 체포 당시에 쏟아져 나온 돈과 휴대전화 소유주에 대한 질문에는 일체 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상방울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으로 이 박모를 압송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은 1월 17일 태국 국경에서 박모를 검거했습니다. 이후 박모는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압송돼서 조사를 받는 중에 귀국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모는 체포 당시에 휴대전화 6대 그리고 각종 신용카드 그뿐 아니라 태국, 싱가포르, 캄보디아, 홍콩 달러 등 무려 5천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박모가 가진 휴대전화 6대 가운데 김성태가 사용하던 대포폰이 있는 것으로 보고 통화 이력과 녹음 파일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결국 스모킹건이 될 김성태 대포폰이 또 하나 진실의 문을 열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제가 방송에서 수차례 말씀드린 대로 수원지검은 김성태와 이재명이 최소한 4차례 통화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태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2022년 1월과 2월 사이에 대선을 앞두고 이화영 휴대전화를 통해 이재명과 통화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작년 1월 이재명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가 사망하면서 논란이 일었죠. 그때 김성태와 이화영이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과 전화를 하면서 이재명 전화를 바꿔준 겁니다. 이재명은 이 통화에서 상방울이 난감하게 됐다고 말을 했고 김성태는 사실이 아닌데 뭐가 그랬냐고 답했다고 합니다. 일단 그렇게 입을 맞춘 거죠. 검찰은 또 2019년 7월에도 김성태와 이재명 간에 통화를 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당시 필리핀 마닐라에서 경기도와 아태평화 교류협회가 공동 주최한 제2회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라는 이름의 거창한 대회가 열리는데 이재명은 이화영의 휴대전화를 통해 김성태에게 행사에 못 가서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 대회가 왜 하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렸을까요? 그 외에도 알려진 통화는 2차례입니다. 김성태는 검찰 조사에서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에서 북한 송명철 조선아태비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중국 내 한국기업 간담회라는 자리에서 이화영이 이재명과 통화를 하다가 전화를 바꿔주어 이재명과 통화를 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당시 상방울은 경기도가 내기로 했던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신 내기로 했는데 이재명은 이때 고맙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김성태가 2019년 12월 비비안 인수를 축하하는 술자리에서 이태영 변호사 휴대전화를 통해 이재명과 통화했다는 관계자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상방울이 2020년 경기도 공공배달앱 사업을 수주하려다가 탈락을 하자 이 김성태가 이화영에게 항의했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해서 확인 중입니다. 상방울은 경기도를 위해서 그리고 이재명을 위해서 800만 달러나 썼는데 배달앱 당연히 자기에게 줄 알았는데 자기 대신에 다른 사람을 선정하니 몹시 화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상방울은 모바일 결제업체 다날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경기도 공공배달앱 수주진에 나섰는데 바로 NHN 페이코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죠.
이를 두고 검찰은 상방울이 대북 송금을 한 대가로 경기도의 다른 사업에도 관여하려는 정황으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2월 3일이죠. 이 상방울 측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 재판에서 상방울 CFO 그리고 최고 재무 책임자가 증인으로 나와서 이화영과 김승태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상방울에 대납하겠다는 대화를 나눴다는 취지로 증언을 했습니다. 이 증언은 이화영과 김승태, 북한 조선아태위 부위원장 송명철 등이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에서 만났던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재무책임자 바로 모 씨의 증언 내용이 이렇습니다. 2019년 1월 17일 당시 이재명과 김승태가 함께 회의에 참석했다. 두 사람은 경기도가 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을 상방울이 대신 부담하겠다는 대화를 나눴다. 당시 그 자리에 있던 북한 송명철은 이화영을 보고서 경기도가 무슨 낯으로 왔느냐며 소리를 빽 질렀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북한 스마트팜 사업은 이화영이 2018년 이재명 지사의 결재를 받고 추진을 했는데 경기도 의회가 반대를 했죠. 그래서 비용 조달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안 송명철이 이화영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화영과 김승태는 그날 상방울이 스마트팜 사업 비용을 경기도 대신에 내기로 대화를 나눴다는 게 바로 재무책임자 CFO의 증언 취지입니다. 두 사람의 대화 이후에 김승태는 송명철에게 상방울이 비용을 대신 내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양주를 곁들인 저녁 식사로 분위기가 다시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때 등장한 양주가 발렌타인 30년이라고 하던가요? 실제 상방울은 2019년 1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총 500만 달러를 보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동원이 됐죠. 김승태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분위기가 좋아지자 이화영은 이재명에게 전화를 해서 나를 바꾸줬고 그리고 이재명은 고맙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재명은 그 뒤에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기획 지휘했던 바로 북한 조선 아태위원장 김영철에게 방북 요청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저를 방북해달라 이 초청하는 형식의 공문을 하나 보내달라 이 요청을 하는 공문을 보낸 겁니다. 검찰은 경기도가 북한에 줄던 500만 달러를 대납해준 김승태에 대해 제3자 뇌물 공여 또는 직접 제3자 뇌물 공여가 아니라 직접 뇌물 공유죄가 성립되는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화영은 2월 6일 자필 입장문에서 자신들이 무관함을 주장했습니다. 이렇습니다. 이화영과 이재명 대표님 그리고 경기도는 김승태와 상방울의 대북 송금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상방울의 대북 송금이 이루어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위해서 상방울이 북한에 금전을 제공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런데 이 입장문이 나오기 3일 전에 이미 상방울 고위 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무책임자 CFO가 자신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런 주장과 배치되는 정반대되는 증언을 한 것입니다. 자, 한편 이재명은 2월 6일 이화영의 전화로 김승태와 통화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성남지원에서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재판을 받았다. 그 때문이라는 거죠. 재판 받는 내가 어떻게 통화를 했겠느냐. 그 주장입니다. 그 만찬이 6시부터 8시쯤이었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한 얘기냐. 이 법조계에서는 그런데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 중국의 시각이 우리보다 1시간 빠르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중국에서 오후 6시에서 8시면 이화영과 송명철 등이 밥을 먹은 시간인 오후 6시에서 8시이면 우리나라는 오후 7시부터 9시였어. 이재명이 재판을 마치고 나온 뒤에 김승태와 통화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문제를 짚겠습니다. 이제는 사생결단이다. 문자 그대로 사생결단입니다. 윤심이 어디에 있느냐? 사생결단이 벌어졌습니다. 안철수와 김기현의 대결이 고조되면서 대통령실과 얽혀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이 지금 국가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친윤은 물론 대통령실로부터 강한 공격을 받는 안철수는 7일 1위 후보가 사퇴하는 거 봤나라며 완주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사퇴해라 이런 공격을 받으니까 자신은 완주하겠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더 이상 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김기현은 이날 또 안철수의 보수 정체성 문제를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은 오는 8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책임당원 60명을 대상으로 한 컷오프, 그러니까 예비 경선 여론조사를 합니다. 어제 7일엔 비전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안철수는 최근 대통령실이 공세와 관련해 서운하지 않느냐 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렇다. 대통령실의 입장을 존중해서 약속된 대로 유난연대 표현을 쓰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겉으로는 꼬리를 내리며, 그러니까 겁이 다르고 격이 다르다는 대통령실의 공격에 꼬리를 내리며 몸을 숙이고 확전 자제에 나선 모양새지만 물러나지 않겠다는 것을 강력하게 천명했습니다. 하긴 지금 물러나면 이제 안철수에게는 정계 은퇴 외에는 달리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안철수는 상대방이 보수 정체성 문제를 공격하는 데에는 정면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변명 내용이 참으로 애잔하다고 할까요? 처음에 제가 민주당의 정체를 확실히 알고 국민의힘과 같은 야당으로 민주당과 열심히 싸웠다.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정권 교체에 일조했다. 그걸로 제 생각을 증명했다. 몸바쳐 충성했으니 자신을 온전히 받아달라. 이 얘기입니다. 안철수는 중도 사퇴론을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절대로 김 의원이 사퇴하시면 안 된다. 끝까지 함께 대결했으면 한다. 굴러친 거죠. 김기현은 사퇴하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사퇴를 압박하는 것은 안철수 후보에 대한 것입니다. 신윤 일각에서 윤 대통령의 탈당과 신당, 창당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안철수가 되면 윤 대통령의 탈당해서 신당을 만들 거다. 심평 변호사가 그런 말을 먼저 했죠. 그래서 안철수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철수 캠프에서는 지금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캠프 선거 대책위원장을 맡았다가 졸지에 이 국민통합위원회에서 해촉이 된 김영우는 라디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핵관이라는 말도 쓰지 말라고 하니 표현이 어려워진다. 대신 윤 대통령 호위무사 의원들이라고 하겠다. 대통령실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불만을 쏟아낸 것입니다. 반면 지난 6일 안철수의 후보직 사퇴를 언급했던 김기현은 어제에도 안철수의 정체성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김기현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도 간첩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신영복이 존경받는 지식인입니까? 4대 배치 국익에 해를 끼쳤습니까? 햇빛 정책 개성 아직도 소신입니까? 독재자 덩소핑이 롤모델 맞습니까? 이 모두는 안철수가 과거에 했던 발언을 되짚은 것입니다. 김기현은 안철수가 지난 2012년 대선 운동 당시에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다면서 최근 제주도에서 발각된 한길의 간첩단 사건 등 문재인 정권이 숨겨왔던 간첩단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기현은 또 안철수가 과거 신영복은 존경받는 지식인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지금 또 이 공산주의 대부 신영복이 존경받는 지식인이라고 생각하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김기현이 묻는 질문은 사실 보수 여당의 대표가 되겠다는 안철수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니 말입니다. 안철수는 모호한 과거 은행에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정치인의 소신과 양심을 판 시류 편성적 행태를 보인 것인지 밝혀주기를 촉구한다.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시류 편성이라기보다 원래 안철수 당사자 본인에게 정체성을 따질 만한 내공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안철수의 철학을 저부터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철수의 철학은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보수주의의 철학과는 동떨어져 있다. 이게 김기현의 공격입니다. 결국 김기현으로서는 이번 전당대회가 당원투표 100%로 치러질 만큼 보수 사상 검증으로 안철수를 압박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러자 안철수 측이 반발했습니다. 왜 대선 후보 단일화 할 때, 합당, 입당할 때 가만히 있었던 것이냐. 그때는 내가 필요해서 가만히 있고 지금 정체성을 따지는 게 말이 되느냐 이 주장입니다. 그런 말들은 과거 야당 시절에 있었던 은행으로 이렇게 정면으로 꼬투리를 잡는 것은 스스로 집권 여당임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반박입니다. 김기현은 나경원 설득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그는 이날 나경원과 오찬 회동을 했죠. 그리고 밥을 먹은 뒤에 손을 잡고 나란히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나경원이 말이 이렇습니다. 분열이 전당대회로 돼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윤석열 정권이 성공적인 운영, 내년 총선 승리다. 그 앞에서 어떤 사심도 내려놓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실패를 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러자 김기현이 화답했습니다. 나 전 의원과 더 많은 의견을 나누고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다. 그러나 아직까지는요, 나경원이 쉽게 굽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김기현이 손을 들어주지 않은 겁니다. 나경원은 이날 김기현에 대한 명시적인 지지 선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8일 국회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안 표결이 있습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가리기 위한 민주당의 목례라고 할까요? 이상민의 일부 은행이 부직질을 했더라도 제가 법률가로서 말씀드리는데 직무집행에 중대한 법 위반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도 이상민은 정치적 책임을 넘는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여권발 정계 개편설 논란을 만든 심평 변호사가 김기현 후원 회장직을 내려놨습니다. 심평은 오늘 자신의 SNS에 자신의 잦은 언론 노출, 의견 발표가 김기현에게 큰 폐해를 끼치고 있다는 걸 절감한다면서 후원 회장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계 개편과 연관해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자신은 지금 어떤 구상도 없다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정계 개편에 국민통합위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김기현, 안철수 두 사람의 약점이 이제 너무 선명합니다. 김기현은 바로 친윤이라는 게 약점입니다. 권력에 기대고 있다. 이것이 약점으로 부각이 된 겁니다. 안철수는 정체성이 약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어떤 선택을 할까요? 거기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